그럼 우리 천이의 진행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이가 진행되는 원인을 보면 식물이 불모지에 들어와서 그곳에 집단을 형성한, 우리 변해가는 현상을 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성할 수 있다. 그 식물 후대에 그곳의 식물이 군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이가 와가지고 형성이 됐어. 그러면 이게 또 딴 데로 가서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식물 군집 내 공간에 대한 경쟁이 있다. 환경 조건의 변화가 와서 다른 식물군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가 들어와서 하는데 또 다른 게 일로 또 들어와. 얘가 계속 막고 있어. 그럴 수는 없어. 들어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일회. 이웃에서 식물이 들어와서 어떤 위치에 정지한 상태를 일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동성 수정, 종자가 가볍고 비교적 먼 거리까지 비산될 수 있는 것. 우리 종자는 우리 뭐라고,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립. 우리 호두, 밤 같은 거는 종자가 어때? 무겁지. 그거는 무슨 종자가 그럴까? 대립 종자. 기준이, 우리 종자의 기준이 되는 종자는 뭘까? 일반적으로 잣을 얘기합니다. 잣. 그 다음에 우리 잣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낙엽송 같은 경우는 종자가 굉장히 작아. 그건 무슨 립이라고 그래? 소립, 그거보다 더 작은 건 뭐라고 할까? 미립, 세립 종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자가 있고, 우리 종자가 가볍고 비교적 먼 거리까지 비산될 수. 비산이 뭐야? 바람에 날아가는. 종자가 날아가는 건데, 그 날아가는 건 뭐에 의해서 날아갈까? 바람. 우리 천연적으로 천연갱신이라고 할 때, 천연갱신으로 할 때는 자연적으로 갱신이 되는 방법이 있고 인위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그것도 천연인데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환경 인자의 도움을 받아서 바람에 의해서 비산이 될 때. 또 다른 거는 어떤 거? 물, 비가 와가지고 종자가 뭐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야생 동식물에 의해서 갈 수 있고. 안 그런 거는, 종자가 큰 건 어떻게 해? 그냥 떨어져서. 우리 나중에 갱신을 배우게 되면 하종갱신이라는 게 있어. 하종갱신은 뭐야? 상방하종. 상방하종갱신. 위에로 그냥, 그때는 어떤 종자가 어떨 때. 그 다음에 바람에서 연 것. 그렇지, 측방하종갱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비이동성, 종자가 무거워지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뭐 이야기한다. 천이의 유형,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유발 지역에 따른 천이, 유발 주체에 따라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진행 방향의 형태에 따라서, 군상천이의 원인에 따라서, 유발 지역에 따르는 것, 우리 대표적으로 1차 천이하고 2차 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천이는 식물이 전혀 없는 지역, 나출지에서 시작되는 천이, 그래서 습성천이, 건성천이, 중성천이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식물이 전혀 없는 지역에 이렇게 쑥 들어와서 식물이 되는 걸 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차 천이고, 2차 천이는 원식생지 자연 또는 인위적 교란을 받는 성숙된 생물지군 있는데, 식물들이 있는 데에서 거기서 다른 게 들어와서 교란이 돼서 나오는 걸 2차 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 천이는 생태계적 내적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고, 타발적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 그냥 진행 방향에 따라서 진행 천이가 있고 퇴행성 천이가 있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향적 천이가 있고, 순환적, 그 다음에 시차적 천이가 있고, 지형적 천이. 이 부분은 일반적인 천이는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극상이라는 이야기합니다. 극상. 식생에 의하여 생육 환경이 변하고 다시 생물종이 바뀌어가는 상호작용을 갖춰서 최종적으로 안정된 식생을 이루어 외부 교란이 있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우리 극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이는 바꿔지는 현상을 천이고, 그게 들어와서 다른 게 들어올 때까지 그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 그거는 극상이라고 얘기한다. 극상은 기후적 극상,
토지적 극상, 아극상, 극상에 도달하기 직전의 식생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랫동안 극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를 우리는 아극상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방해극상은 극상에 도달한 산림 생태가 새로운 수종으로 대치되고 그것이 역시 극상일 수도 있을 때를 방해극상이다. 용어적인 측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수목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를 구성하는 지금 형태, 우리 안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바깥쪽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숲이. 근데 숲이도 그 밖에 있냐 안에 있냐를 따라서 내숲이 외숲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보면 우리 변제하고 심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제는 뭐야? 조직이 죽어 있는 거고, 변제는 생장을 하고 있는 조직. 그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 우리. 나무는 생장을 바깥쪽에서 안에서 한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한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생장이 멈춘 거는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생장을 점점 하는 거야, 바깥쪽으로. 그래서 생장이 끝난 거는 죽어가는 거. 뭐 춘제, 추제, 우리 목부사부라는 얘기도 씁니다. 목부사구하고 심제, 변제는 같다 틀리다. 틀린 얘기인 거야. 알겠죠? 나무의 특징, 몸체가 당연히 크고 오랫동안 살아있고 생식생장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이러한 자손을 낳고 뭘 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식물은 개와 결실에 자가수분, 타가수분이라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는다. 1차 생장은 뿔기, 줄이, 정단, 분열 요직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냥 크게 생장하는 거고, 2차 생장은 형성층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층이라는 거 요 사이사이에 있는 거야. 이게 생장한다는 건 뭐? 옆으로 비대 생장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차 목부, 도관, 물이 이동, 사부, 체관부, 양분을 이동하는 것으로 직경이 증가하는 것. 그래서 목부하고 사부가 있는데, 목부는 물이 이동하는 거 안쪽에, 사부는 바깥쪽에 내수피 쪽에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거, 양분을 이동시키는 거. 그래서 목부하고 사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변제심제가 그게 아닌가요? 그런데 전혀 아닌 거야. 목부하고 사부하고 심제하고 변제는 연관할 수 없는 거지. 목본식물, 지상부에 월동적을 가고 있어 다음에 자라면서 2차 생장이 일어나 직경을 증가하는 식물을 우리 목본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야자수는 아니라는 거야. 야자수는 목본식물은 형성층이 있습니다. 그 있죠. 형성층이 왜 어떻게 돼 있어? 나이테를 형성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나이테는 왜 생기나? 나이테가 왜 생기냐고 물어보면 조금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겨울에는 생장이 멈추고 여름엔 생장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멈춰 있는 부분이 나이테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나 사계절이 있는 부분은 이제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없잖아. 그럼 나이테가 없겠네?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우기하고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나이테, 요거는 이제 목본식물은 나이테가 있는 건데, 야자수는 벗기면 그냥 껍질만, 섬유질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 옥수수 수염처럼 해가지고 벗기면 실처럼 가는다라는 게 계속 붙어 있어. 그래서 야자수는 목본식물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목하고 관목이 있습니다. 교목은 처음에 제가 그때 6m 이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목은 일면적으로 큰 나무야, 큰 나무. 관목은 작은 나무를 보면, 어떤 데는 6m, 어떤 데는 4m 막 이렇게 나오는데, 교목, 관목의 메타수 차이는 시험 문제는 안 나. 일반적으로 교목은 큰 거, 관목은 작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침엽수, 화렵수가 있습니다. 침엽수는 나자식물, 거시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렵수는 속시식물, 피자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외울 때는 압니다. 침엽수는 나자, 거시식물. 화렵수는 피자, 속식물. 이렇게 했는데 계속 비슷하니까 까먹어. 그래서 한 번에 보면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흘러요? 그래서 속시식물은 피가 흐르는가? 화렵수. 이렇게 하면은 거시속식은 이제 안 까먹을 거야. 속시식물은 피자식물이다. 속에는 피가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화렵수는 화렵수, 피자, 속시식물 이렇게 꼭 외워야 되고, 침엽수는 거시식물이고 나자식물이다. 은행나무는 뭐다? 여기 써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넓은 잎을 가진 것도 있다라는 거, 침엽수. 그 다음에 상록수와 낙엽수가 있습니다. 상록수는 왜 상록수야? 사시사철. 록은 두음 법칙이야. 녹색의 수는 뭐냐? 수. 나무수인데 우리 나무를 보면, 우리 앞에서 보면 요거 제일 처음에 점을 하는 이걸 수라고 합니다. 피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상록수, 우리 사시사철 푸르다 그래서 상록수고, 낙엽은 잎이 떨어진다라 그래서 낙엽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록, 침엽수, 상록, 화렵수가 있고, 낙엽수는 낙엽, 침엽수, 낙엽, 화렵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에 따른 분류. 기후에 따라서 우리 따뜻한 데는 뭐야? 난대. 일반적인 우리 사계절이 있는 건 온대. 추운 데는 한대라고 하고, 양수, 음수, 양수, 극양수, 양수, 중양수, 음수, 극음수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극양수에는 뭐? 외워야 될 게? 사시, 자작, 포플러. 그런 거 꼭 외우셔야 되고. 수목의 분류에 대한 용어 정리는, 피자는 종자가 자방 속에 감춰져 있어. 속에 감춰져 있어. 우리 속에.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피자는? 속시식물은 뭐? 피자? 화렵수. 화렵수하고 침엽수가 있는데, 화렵수, 침엽수 나누는 거는 뭐다? 임상, 침엽수, 화렵수, 혼혈임. 우리 경영 시간에 배웠잖아. 임분, 임상, 임종, 지종으로 들어간다. 나자식물은 노출되어 있다. 피자는 자엽. 자엽이라는 게 개체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잎을 자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 우리 미국 같은 데 만화 보면 이렇게 꼬맹이가 스노피? 뭐 꼬맹이가 뭐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물 주면은 싹에 이렇게 종자를 심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쭈쭈쭈 물을 주면은 이렇게 싹에 쭉 올라오는데, 그림이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단자엽식물, 쌍자엽식물. 이게 자엽이라는 거 첫 번째 나오는 걸. 따라 단자엽식물과 쌍자엽식물을 아는데, 단자엽은 대부분 뭐 초본식물이고, 목본은 대나무, 청물에 덩쿨이 있다. 쌍자엽식물은 대부분 목본류다. 나자식물은 주로 침엽형의 잎을 가지고 있다. 침엽수라고도 하고, 나자식물은 비중이 나자식물의 목재는 비중이 가벼운 침엽수라고 하며, 피자식물은 무거워 화렵수재. 그래서 영어로 하면 침엽수는 소프트우드라고 그러고, 화렵수는 하드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중이 가벼워 침엽수는. 그게 소프트우드야. 그래서 우리 생장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생장추 틀을 때 침엽수는 정말 재밌습니다. 막 상쾌해. 빡빡빡 하면서 쑥쑥 들어가는데, 화렵수는 안 들어가요. 비중이 높고 꽉꽉 차 있어가지고. 수목의 기본 구조를 보면 우리 영양구조라는 게 있고, 영양구조는 뭐겠어? 영양분을 움직이는 구조고, 우리 생식구조는 꽃, 열매, 종자처럼 우리 종자를 만들어 쓰이는 우리 영양구조와 생식구조로 나눕니다. 잎은 뭐는 기능이 있을까? 광합성, 탄수화물 생산, 호흡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이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생산하는데, 여기 중간에 껴있는 게 포도당이 들어가는 거죠. 줄기, 양분 및 수분의 운반이 되고 우리 나무를 지탱하는 게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호흡 물질에 저장하고, 뿌리는 마찬가지로 지탱하고 영양분을 흡수.
탄수화물 저장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상식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 맞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에는 우리 표피 조직, 코르크 조직, 유조직, 후각 조직, 후막 조직, 목부, 사부, 분비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피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 바깥에 껍질. 표피의 주 목적이 뭘까? 보호, 그래.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수분 증발을 억제시키는 거. 그래서 표피, 털, 기공, 뿌리털 같은 게. 코르크 조직도 마찬가지로 표피에 붙어 있는데, 외표피에 붙어 있는데, 그건 뭐 증산작용을 억제시키는 거. 대표적인 코르크가 두꺼운 거 우리나라 나무 중에 굴참나무라고 얘기했죠. 굴참나무. 그 코르크 뭐 만드는 거? 우리 포도주 뚜껑 코르크 마개라고 하잖아.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굴참나무를 여러분들 보면 코르크층이 이렇게 두껍고 막 파여 있습니다. 움푹움푹.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나무였다고? 굴참이라고 안 불렀어, 처음에. 우리나라의 나무의 대부분은 유래를 따라서 옵니다.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굴참나무 원래 굴참이 아니고 이게 코르크가 돼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골이 깊게 파여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골참나무라고 불렀다가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서 굴참나무가 된 거지. 굴참나무. 표면 위에 코르크층, 코르크 형상, 수피, 피모. 그 여러분들 그 신유빈이라는 친구 알아? 그죠? 우리 올림픽 때 탁구 칠 때 여기 탁구 손잡이에 이렇게 그것도 코르크 해가지고 쑥쑥. 여러분들 이제 굴참나무 가보면은 손톱으로 눌러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나무 몇 개 안 됩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쑥 누르면 손톱 자국 날 만큼 쑥쑥 들어가. 푹신푹신하게. 유조직. 여기에 중요한 건 유조직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형성층이 들어간다는 거. 유조직이랑은 원형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왕성한 대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생장을 할 수 있는 거. 형성층을 이야기합니다. 후각 조직이라는 거는 뭐 엽병, 연맥, 줄기처럼 지탱 역할을 하는 걸 후각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막 조직은 껍질 얘기하고 목부는 아까 뭘 얘기했죠? 물. 사부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분비 조직은 점액, 수지. 수지라는 게 뭐야? 우리 수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수지구. 우리 소나무에서 나오는 게 뭐야? 송진이 어디서 나와? 수지구에서 나와. 분비 조직. 수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무나무에서도 고무나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고무나무 하는데도 가서 조사도 하고. 여러분들 고무나무 하면 고무는 어떻게 생겼냐? 고무 원액이 무슨 색깔이야? 다 검정색이라고. 왜? 고무는 우리가 다 검은색. 근데 고무를 생각하기 전에 라텍스라는 거 있잖아. 라텍스가 검은색입니까? 라텍스. 우리 침대 할 때 라텍스 침대 막 푹신푹신한 거 그거 고무로 만든 거고. 제일 상위층이 라텍스라는 걸 뽑아내, 고무에서. 고무나무는 이렇게 보면 고무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 황도 캔 뚜껑, 케찹 큰 거 캔 뚜껑 있잖아. 뚜껑을 밑에 달고 여기 이렇게 Y자를 냅니다. 그 Y자를 이렇게 홈을 파고 요 끝에다가 이렇게 핀 같은 걸 달으면서 이 Y자에 액체가 나와서 뚝뚝뚝 떨어져서 여기 깡통에다 들어가게 만들어. 그 한 일주일 있다가 그럼 하얀 액체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놓고서 판때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얀색 판으로 나와. 그래서 최상위는 라텍스 흰색으로 뽑고 그게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막 섞이고 적히고 막 해가지고 까만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무라고 생각하면 다 타이어 생각하는데 그게 타이어에다 순수 고무만 한 게 아니고 고무 원액에 막 섞어가지고 까만색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뭐 고무 같은 거 분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자식물에 대해서 보면 피자는 뭐라 그랬죠 우리? 속시식물. 그 다음에 화렵수. 대부분의 화렵수는 어떻게?
침엽수하고 화렵수였는데 침엽수는 교림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 나무를 심어가지고. 대부분의 화렵수는 뭐? 외림 작업. 외림은 뭐? 연료림인데 맹아를 갱신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교림이라고 했어요. 근데 침엽수는 얘는 나무를 자르면 어떻게 돼? 얘는 살아 죽어. 침엽수는 나무를 자르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자르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 우리는 조림을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화렵수는 자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그 다음에 맹아갱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가지고 나와. 쉽게 생각을 해봐. 조직이 어느 게 더 복잡하겠냐? 왠지 화렵수가 복잡할 것 같잖아. 얘는 단순하니까 자르면 죽고 얘는 왠지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화렵수가 조직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피자하고 속시식물은 조직이 어떠대? 복잡해. 그 다음에 나자식물, 거시식물은 단순해 그냥. 그래서 나중에 보면 중복수종을 하고 막 그런 게 피자식물이야. 하여튼 뭔가 복잡해. 뭐 죽이려고 그래도 죽지도 않고 막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피자식물,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넓게 발달한 엽신과 이를 지탱한 엽병으로 구성한다. 엽신은 위쪽에 상표피, 아래쪽에 하표피를 둘러싸여 있고 표면에는 각표의 수분직마를 억제하고 있다. 표피 조직, 엽록체가 없는 투명한 층으로 뒤태에 기공이 있다. 지금 이거 다 얘기로 하는데 뒤에 이렇게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엽육 조직, 양표피의 안쪽을 통틀어 엽육이라고 하면 엽록체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책상 조직, 해면 조직. 그래서 양수는 책상하고 해면 조직이 어떻다? 빽빽하고 무슨 수종이? 양수 수종이. 그리고 엽맥은 엽육 조직의 한복판에 존재하면 탄수화물, 수분, 무기양 등의 운반을 하고 상표피,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입은 뭐 호생, 대생, 윤생이 있는데 뒤를 그걸 한번 하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엽신, 엽맥, 엽병이라는 게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돼 있으면 보면 여기 보면 나중에 뭐 나란히 맥, 그물맥이라는 거 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런 공부를 했으면 뭐 집에 가다가 머리 식히러 산책하다가 입이 이제 걷다 보면 입 같은 걸 한번 뒤집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이런 거 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움직이는 거, 지탱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조직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나란히 맥. 그리고 막 이렇게 지금 요거는 그물맥처럼 돼 있습니다. 그물맥 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잇몸을 여기 잇몸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이건 엽신. 그래서 잇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햇빛을 싣기 쉽도록 모양이 평평하고 엽록체 때문에 녹색을 띈다. 그 다음에 뒷면에는 많은 기공들이 있다. 엽록수 함유량은 어디가 많다? 음수. 그래. 주맥, 측맥이 있는데 엽맥이라고 하고 양분이나 수분을 지나는 통로 여기 엽맥 이런 거 그죠? 입자루, 엽병 요거 당연히 뭐 입자루, 엽병, 줄기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잇몸에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비틀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입턱 뭐 이런 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요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이 그림은 양수의 입입니까? 양엽입니까? 음엽입니까? 양엽. 그렇죠. 우리 책상 조직, 해면 조직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 앞에 얘기했지? 큐티클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엽은 큐티클층이 어떻다? 엽육 조직이 어떻다? 두껍다, 얇다? 두껍다라는 거. 근데 엽록체가 있고 표피가 있고 밑에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이라는 건 뭐야? 숨구멍이야, 숨구멍. 기공은 항상 열려 있다.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열렸다 닫혔다 한다. 얘가 나무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기공은 열려 있고. 아니다. 뭐 증산작용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고 어떤 날은 습하고 하면 얘도 닫혔다 열렸다 한다. 어느 거야? 기공은 항상 열려있지는 않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야. 기공. 뭐 우리도 뭐 입은 말하고 먹고 하니까 항상 입이 열려있어? 아니 닫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는 거죠.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피자 식물 A, 피자의 식물에 비해 변이가 낮아 식물에 이 적은 환경 조건의 반응이 적게 나타나고 대부분 상록성이지만 은행 낙엽성, 메타세카이 등 낙엽성인 것도 있다. 우리 보면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겨울에도 똑같습니다. 녹색. 근데 낙엽송은 송은 뭐야? 송. 침엽수야 침. 소나무과 송. 근데 낙엽송이라는 건 뭐야? 잎이 떨어지는 거야. 요즘엔 근데 예전에는 낙엽송이 이게 뭐냐? 낙엽송이라고 지금은 안 불러. 낙엽송이라고도 하지만 이거 뭐다? 일본 잎갈나무라고 많이 부릅니다. 대부분은 상나무, 은행나무, 낙엽성, 메타사이카이드 낙엽성인 것도 있고 엽육 조직은 은행, 주목, 잣나무, 미성과 같이 색상조직, 해면 조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소나무류와 같이 분화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 이거 또 주의치시고. 그 다음 소나무의 표피 조직은 표피세포와 내표피세포로 되어 있는데 모두 두꺼운 세포와 왁스를 가지고 있어 증상작용을 억제하고 표피 수지구가 있어서 송진을 내보낸다라는 거. 엽육 조직 안에 치밀한 단일 세포층인데 내표피가 안쪽에는 유관 속 관다발이 있고. 요거 잣나무는 유관 속이 1개, 적속류는 2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일단 외워야 돼요. 유관 속이 1개, 잣나무는 적속, 소나무류는 2개라는 거. 오케이? 이거 꼭 체크를 해줘. 잎은 호생, 대생, 총생이라서 대생인 편백, 메타세카이어, 호생, 은행나무, 나고송, 총생. 메타세카이어 여러분들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메타세카이어? 메타세카이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지? 우리? 저기 남이섬. 남이섬에 가면은 가을연간가 어디 나왔잖아. 양쪽 가로수가 쫙 있는데 이만한 나무가 이렇게 쭉쭉 서 있어서 그 안에 메타세카이어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들어왔을까? 메타세카이어. 메타세카이어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이게 시험 문제 외래 수종 도입한 나라가 아닌 것은 모르면 다 틀려. 설마 메타세카이어라는 얘기가 중국말인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이거. 미기타, 소나무, 미국, 일본 잎갈나무, 일본 삼나무, 일본 막 이렇게 하는데 메타세카이어, 호주, 미국, 독일 막 이렇게 내면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메타세카이어는 어디다?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호생, 은행나무, 나고성, 총생, 소나무가 있는데 호생은 어긋나기야. 하나 나고 계단식으로. 마주나기를 대생이라고 하는데 양옆이 똑같이 대칭돼서 윤생은 돌려서 나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보면 우리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이 있습니다. 보면 거시는 다시 한번 우리 뭐다? 거시는 나자식물이고 침엽수. 거시의 반대는 속시식물이고 피자식물이고 그 다음에 화엽수가 있고 시방은 없고 미시 노출, 미시가 시방 안에 있고 인맥이 거시식물은 보면 뭐다? 나란히 맥이다. 그 다음에 속시식물은 그물맥이다. 침엽수, 은행나무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로수 하면서 은행나무 잎을 한번 뜯어보세요. 은행나무가 이렇게 펴져 있지만 보면 나란히 맥이야. 이렇게 똑같이 나 있어 맥이. 그 다음에 관다발은 여기 거시식물은 가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시식물은 도관이라고 얘기하고 꽃잎 꽃받침 없고 꽃잎 꽃받침이 있고 수정은 거시식물은 단일 수정을 하고 속시식물은 중복 수정을 해서 조직이 더 여기가 어떻다? 복잡하다. 구조상. 기공. 공변세포에서 만들어진 구멍인데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동시에 교환하고 동시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빛과 습도에 의해서 어떻게?
여닫힌다라는 거는 뭐야? 즉 닫혔다 열렸다 한다는 거지. 아침에 해가 뜨면 1시간에 걸쳐 열린다. 강압성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일 때는 기공이 닫히고, 보통 기관의 숫자가 많은 것은 기공의 여기 보통 기공의 숫자가 많은 것은 크기가 작아. 그 다음에 기공이 적은 것은 크기가 좀 크다. 대부분의 피자식물은 기공이 하표피에만 있다. 나 포플러, 양보들 같은 양쪽에 모두 있는 것도 존재한다. 우리 형성층. 형성층은 목본 식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특징이다. 숲이 파래 안쪽의 모든 가지를 둘러싸여 두께가 아주 얇은 층이고, 왕성하게 분열한 나무줄기와 뿌리의 지름을 굵게 만들어주는 조직이다. 생육기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분열의 위치에 따라 정단 분열 조직과 측방 분열. 정단 분열 조직은 새로운 잎, 가지, 뿌리를 만들어내는 분열 조직이고, 측방 분열은 옆으로 크는 직경을 증가시키는 분열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른범 세포 분열을 개시하여 안쪽으로는 목부를 만들고 바깥쪽에는 사부를 만든다. 우리 목부는 뭐? 물의 이동 통로, 사부. 형성층의 위치는 항상 마지막에 생산된 목부와 사부 사이에 있다. 형성층의 발달 과정은 발화직 후 초본 식물과 동일한 형태로 전 형성층이 존재를 하고, 전 형성층 존재 체크. 그 다음에 피층 세포가 분열을 시작하여 속간 형성층을 만들면서 원형의 유관 속 형성층을 갖추게 되고, 피나무의 경우 발화 초기부터 속내 형성층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속한 형성층의 발달 없이도 곧 원형의 형성층을 갖추게 된다는 거. 우리 심재와 변재가 있습니다. 심재는 세포가 죽어버린 대신 기름, 껌, 송진, 타닌, 페놀 등의 물질이 축적돼서 이제 멀겋게, 붉게 변한 거지. 변재는 두께는 수정마다 다르고, 아카시아 등 최근 2, 3년 전에 생산된 목부에만 변재가 있고, 벚나무 등 10년 전에 생산된 목부가 변재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그래서 보면 심재는 우리 한복판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변재는 심재를 둘러싼, 그래서 앞으로 변할 거라고 해서 변재라고 보시면 된다. 죽은 지 오래된 거, 살아있는 거, 생리적 역할이 없어, 죽었으니까. 단지 뭐? 지탱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분을 뿌리로부터 위쪽 이동시키는 역할하고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황공재하고 산공재하고 반항공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시험으로 많이 나옵니다. 목부 횡단 단면도, 목부 횡방 면도가 틀린 거 여기. 피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라는 거 꼭 동그라미 하나. 요거는 상공재고, 음나무나 참나무는 황공재라는 거야. 그래서 황공재는 확연히 이렇게 구분이 된 거, 큼지막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상공재는 뭐 골고루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상공재, 항공재에 대해서 뭐 정확히 용어적인 측면보다는 요 밑에 피나무, 단풍, 너도밤나무, 상공재, 그 다음에 황공재.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는 바뀔 때가 됐어. 어떻게? 학명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요거 상공재, 황공재에 대한 학명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둬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계셔야 합니다. 세계의 숲. 뭐 요즘 가장 산림 쪽에 이슈화되고 기후변화에 이슈화되는 게 뭐야? 온난화 현상이야. 그래서 기후가 돼 예전에는 이게 뚜렷이 되어 있는데 점점 이게 막 뒤엉키고 설키고 해서 시험 문제 많이는 안 나. 이거 왜? 누가 외국 서적에서 이의 제기하면 이거는 난리 날 문제일 수도 있어. 가장 근본적인 것만 봅시다. 이 적도라고 합니다. 이 녹색이 이 적도가 나무가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야. 365일 어때? 덥고 온도가 좋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여기 뭐야? 여기는 여기 뭐야? 아프리카잖아. 여기는 어디야? 아메리카. 남미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딱 걸려 있는 산림 쪽이 뭐다? 열대우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3대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어디? 아시아에. 여기가 뭐야, 여기? 여기가 인도네시아고, 여기가 그 일명, 예전에는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가구 선전할 때 우리 보르네오 가구라고 하는 얘기 많았어요. 보르네오 섬이라는 거. 여기도 엄청 열대우림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땅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까지 가면 여기가 자카르타인데 여기 6시간 반에서 7시간 걸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보다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더 길어. 인도네시아 땅이 더 길어. 그래서 일본이 예전에 맨날 여기 지진 나고 하니까 여기 사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를. 안 파는 거지. 그래서 요즘 자카르타 이제 인도네시아의 특징이 신흥으로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문제점이 막 열대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하수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가 수도니. 그러니까 비가 맨날 와. 그럼 땅이 계속 어떻게 돼? 축축하고 지반이 점점 내려앉아.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공표를 했습니다. 수도를 옮기겠다고. 어디로? 여기 이렇게 보르네오 섬으로. 여기 일명 칼리만탄이라고 하는데 보르네오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여기 아프리카 여기 어디가? 여기 어디겠습니까? 콩고입니다. 콩고도 열대우림. 여기는 브라질 어디? 아마존. 아마존의 프로세스는 뭐야? 타라포토. 열대우림은 이토. 그 다음에 유럽은 헬싱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디? 몬트리올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가다가 막 경영학도 얘기하고 조림학도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첫 1, 2, 3강까지는 좀 힘들어. 조림학인데 3강 이후서부터는 수배 갱신이고 뭐고 하는 건 다 순서대로 조림까지만 힘들고 그 다음 풀배기, 덩굴제고 이거는 경영학 시간에 다 배웠던 게 다시 접목이 됩니다. 간벌 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 배웠어. 근데 그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는 거 생각만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면 여기 북극적으로 보면 여기 어떻게? 툰드라 지역. 여기. 여기는 아까 봤듯이 뭐? 순림이 형성된다라는 거. 왜? 기후가 어때? 극단적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열대우림, 온대 화렵수림, 냉한대 침엽수림.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이제는 우리 세계 수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은 많이 없어졌다. 왜? 이게 지금 막 뒤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뭐라 그래? 우리나라 기후는 온대인데 장마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다 어떻게 돼 지금? 열대화 시대, 집중, 게릴라성 호우 막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열대우림이니까 우기, 건기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려요. 어떻게? 여러분들 만화에서 보면 구름 있고 비가 이렇게 쭉 내리잖아. 보여.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구름 밑에서 비가 막 오는 게 한 3, 4km 바깥에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비가 우리나라도 지금 막 오기 시작해. 그런 식. 그래서 막 뒤박죽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그냥 이해하는 식으로 좀 넘겼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하다가 제가 좀 외워야 될 부분은 좀 찍어주고 열대우림은 당연히 강우량이 많고 뭐 양분 유실되기 쉬우면 양분의 제한 요소가 있고 종당성이 극도로 높지만 단주로운 상관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열대우림 굉장히
나무들이 많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야. 내가 본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림이 더 효율적이고 잘 돼 있다고 봐. 그런 부분들도 또 있다. 그 온대 화력지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많은 양의 강수가 있고, 북부는 뭐 회갈색 포트절 토양, 산도가 높고 유기나 비옥하다. 남부는 황갈색 포트절 토양. 이거 예전에 한 20년 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거 막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냉암대 침엽시름은 저쪽 러시아 쪽 타이가 한대림이라고 기온이 낮고 강우량이 적고 생장 기간이 짧고 대형 산불도 잘 발생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분비나무, 전나무, 소나무 등이 좀 크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